네, 잘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양고전 천자문 제62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혹시 책자 가지신 분은 74페이지 펼치시면 되겠어요. 74페이지. 74페이지에 62장 불화장상, 로협괴경, 호봉파련, 가급천병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천자문 강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천자문의 저자, 즉 한나라 말기, 후한 말기 종료라는 인물이 약 150년에서 200년 사이를 살았던 인물인데 그 당시에 문장이나 한자 배열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천자문 문장 공부, 글자 공부도 하지만은 이 문자 탄생에 대한, 즉 문자학 공부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학, 즉 한자라고 하기 전에는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 문자 공부도 우리가 지금 병행해서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자의 탄생 과정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원나라 때 처음 갑골문이 나왔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9명 들어와 있네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잠깐 서두에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최초의 문자 그러면은 우리가 갑골문을 떠올리죠. 원나라의 갑골문 이렇게 하는데, 자, 원나라는 BC 1600년경에 설립이 됐다고 지금 전합니다. BC 1600년이니까 지금부터 36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최초의 문자가 갑골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학 공부도 같이 하고 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이상, 35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글자를 지금 갑골문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나라, 즉 원나라가 중간에 한번 도읍을 언이라는 지방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언나라 할 적에 언은 원래는 도읍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중반기 방경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언 지방으로 도읍을 옮긴 그 이후로부터는 언나라 그러고, 그 언나라 때, 즉 언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 갑골문이 처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길게 잡으면은 한 3500년 지금부터, 짧게 잡아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문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골문에 지금 언허에서 발견된 갑골에 새겨진 그 문자가 지금 완전히 해독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자가 지금 20만 개 정도가 갑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문자로 해석된 거는 약 1000글자밖에 안 돼요. 천자. 자, 그거를 후한, 즉 AD 100년경에 문자학 박사인 허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신이라는 분이 설문해자를 짓게 되는데, 설문해자, 그 설문해자의 사전입니다. 사전에 9350석자가 실려있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약 10,000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허신이라는 박사가 글자풀이, 즉 해자를 해놨습니다. 그 제가 지금 천자문 문장도 공부하지만은 문자 하나하나에 대한 뜻풀이, 이거는 대부분 설문해자에 근거한
허신 박사가 해독한 그 내용을 지금 해독을, 즉 글자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문자 처음 만들기는 은나라, 즉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그 당시 갑골문이 해독된 게 약 1000자밖에 안 되니까 AD 100년, 즉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후한 초기에 문자학 박사였던 허신이 만드는 설문해자에 약 10,000자가 실려있는 그 글자를 지금 더듬어서 우리가 문자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천자문은 후한 말기로는 삼국시대라 그러죠. 위촉오 삼국시대, 그 중에서도 위나라, 즉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나라의 명필가이면서 또 정치가였던 종묘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종묘라는 분이 처음으로 천자문을 짓게 되는데, 즉 천자문은 넉자식으로 이루어진 시경체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경책을 펼쳐보면은 전부 넉자식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자문도 천지현황, 우주홍황 하는 넉자식 배열을 했기 때문에 시경체 형식의 식구예요, 일종의. 그래서 하늘천, 땅지, 우주홍황, 이렇게 하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주역의 중천 근깨부터 두 번째로 중지 공깨, 그래서 천지에 대한 이게 주역의 근깨 공깨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로 이루어진 문양이기 때문에 천자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삭구체 시를 가지고 전체로 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이 천자문을 지은 종묘라는 분이 자기의 일생일대기를 이 문장 속에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 큰 줄기로는 대충 천자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74페이지, 우리 교재 가진 분은 7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62장이 불화장상 로협 괴경이고요. 그 다음 장이 호봉 파련 가급 천병이 되겠습니다. 자, 불화장상이란 말은 부 하면은 관청 부자잖아요. 꽃이 부자 되고, 즉 창고를 나타내는 꽃이 부자 되고, 라자는 펼칠라, 벌릴라, 비단다 하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임새가 있죠. 벌릴라, 여기서는 펼쳐져 있다, 벌려져 있다 이래 됩니다. 관청에는 장상, 장수할 때 장자고 재상할 때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는 나중에 글자 설명할 적에 왜 재상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가는 장수들, 그 다음에 재상들도 다 그런 관청들도 펼쳐져 있고, 또 로협괴경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로자는 길로자잖아요. 그래서 길로자, 여기서는 길로자 아니고 중국은 궁궐 구조가 오문입니다. 오문. 우리나라는 산문 구조죠. 우리나라는 경복궁을 예를 들어 보면은 산문, 광화문부터 문이 3개예요. 산문 구조고 중국은 오문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 오문 중에 제일 마지막 문이 로문이에요. 로문. 그래서 로문에 이르기까지 협기고 있다. 괴경, 괴자는 저게 이제 우리 회화나무 괴 또는 귀신나무 괴, 나무목자에 귀신기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귀신나무라고도 하고 해화나무라고도 하고 또 삼공나무라고도 합니다. 저걸 괴자. 한나라 때 삼공의 벼슬을 한 사람 뒤쪽에 회화나무를 심었다 해가지고 삼공나무라고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괴자는 삼공나무 괴가 되겠습니다. 경자는 벼슬 경자니까는 육경을 이야기하겠죠. 육경. 그래서 삼공의 벼슬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육경 또는 구경 벼슬을 하는 사람도 로문에 이르기까지, 즉 궁궐의 제일 마지막 로문에 이르기까지 협 다 끼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약간 좀 중국의 문화를 좀, 궁궐의 문화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호봉 8회이란 말은요, 호에는 집 호자잖아요. 호에는 팔현을 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 한나라 때의 중앙행정 체제를 보면 우리 진시황 때는 강력한 중앙집권제, 즉 군현제를 실시를 하죠. 전국에 군을 두고 군 밑에에 현을 두었다. 이 말은 왕이 직접 통치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다. 이런 시대가 진시황의 진나라였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한나라,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중앙집권 체제 플러스 또 주나라 때 실시했던 봉건 체제를 병용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우리 체제를 군국제라 그래요. 군국제. 군현과 국하면은 제후가 다스리는 땅을 국이라 그래요. 나라 국자. 자, 우리 봉건 제도에서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땅 천리를 기땅이라고 그래요. 기땅. 그러면 왕이 안 다스리는 제후한테 나눠주는 봉토를 다스리는 제후가 다스리는 땅을 나라 국자, 국이라 그러고요. 또 이 제후가 다스리는 땅 말고 또 대부가 다스리는 또 땅이 있습니다. 대부가 다스리는 땅을 우리는 또 가라 그래요. 집가자. 그래서 제후가 다스리는 거를 국, 대부가 다스리는 땅을 가. 그러면 국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호봉, 그 호에는, 가에는 팔현을 봉했다. 이 말은 한나라 때는 군국제를 실시하면서 제후를 두는 제후제도, 즉 봉토를 나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현제도를 실시하는 또 집권체제를 위해서 군을 두기도 했고, 이렇게 같이 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도 천병을 지급했다는 게 가급천빅이라는 얘기예요. 가에도, 즉 대부가 다스리는 가, 그런 가라는 나라에도 천병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자 가지신 분은 74페이지를 밑에 있는 62장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불화장상 로협괴경 관부에는 장수와 정성들이 직무하는 그 관청이 벌려져 있고, 또 오문 중에 마지막 문인 로문에 이르기까지 공경대부들의 집들이 끼어져 있더라. 자, 밑에 주에 보시면은요, 부는 우리 문서를 간직하는 것을 꽃집부라 그래요. 잠깐 칠판 보시면은 우리 창고를 우리는 또 꽃집이라 그러죠. 꽃집. 이 창고에는 우리 요런 창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창고고 할 적에는 전차 수레를 보관하던 집을 고라 그럽니다. 이때 고자 앞에 전차 할 때 수레 끝자 있잖아요. 이 수레는 처음 나오는 수레는 전차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수레, 전차, 그런 것을 보관하던 창고를 꽃집고라 그래요. 그럼 창은 뭔가? 요 창, 이렇게 하면 창고가 되겠죠? 요 창자는 먹을 식자하고 입구자하고 합친 글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기 위한 식량을 저장하던 창고가 바로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오는 부자를 보면은 요거는 집엄자고, 집엄. 안에 있는 거는 사람인의 헤아릴 존자, 요거는 부탁한다. 헤아릴 부, 부탁할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헤아려주는 집이니까, 즉 사람이 헤아려주는 일을 헤아려주는 집이니까 이게 관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관청부라 그러고, 관청부. 자, 관청도 되지만은 또 사람 일을 헤아려주는 집이니까는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문서 보관 창고. 자, 창고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공경대부들이 모여서 관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궁성 안에는 삼공, 구경,
대부들의 집들이 길을 끼고, 즉 논문의 가지 늘어서 있다는 말이다. 장상은 장수, 그 다음에 재상할 때 상자입니다. 즉 문관과 무관의 우두머리를 통틀어 오는 장상이라고 한다. 괴짜는요, 천자를 도와 천하를 다스리는 삼공을 이루는 바이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괴짜는 삼공나무 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 때는 육경을 두었는데, 주나라 때는 육경, 한나라 때는 구경 이렇게 합니다. 육경을 두었는데 총재, 그 다음에 사도, 사도는 교육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 그 다음에 종백, 사마, 사구, 사공이며 한나라 때에는 구경으로 바꿉니다. 주나라 때는 삼공을 태사, 태부, 태보를 말했고, 태사, 태부, 태보, 그 다음에 진나라하고 전한시대 때는 성상, 태위, 의사, 대부를 삼공이라 그랬고, 또 후한시대에는 태위, 사도, 사공을 삼공벼슬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 중국에는 성문이 총 5개 오문 구조인데, 치조 공간에 고문, 고문, 지문, 억문, 로문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이것도 하나 상식으로 참고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우리 경복궁 가보시면은 바로 산문 구조가 어떤 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은 5개 문. 지금 중국에 우리 북경에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도 총 5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문. 자, 첫 번째가 고문. 두 번째가 꽃집 꽃자의 고문. 그럼 세 번째가 공치자 치문. 자, 그럼 네 번째가 응할 응자 응문. 자, 5번째가 지금 여기 나오는 로문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오문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온나라 갑니다. 조선시대 우리 경복궁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선은 삼문 구조예요. 자,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경복궁 기준으로 보면은 광화문이죠. 광화문. 자, 그럼 두 번째가 흥화문. 광화문 통과하면 바로 흥화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흥화문 통과하면은 건정문이라고 있죠. 부지런히 일하는 건정문. 자, 이렇게 우리는 삼문 구조, 중국은 오문 구조. 천자의 나라로 해서 이게 5개. 우리는 번국, 즉 중국어로 보면은 저 변방에 있는 번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을 3개만 두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용을 그려도 용 발톱이 중국에는 5개를 그리는데 우리나라는 3개밖에 못 그려요. 자, 그 옛날부터 아마 그런 중국 큰 대국을 섬기는 사대주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윗거래 영웅을 받아서 어진 인재가 관부에 가득하고 공경들의 집이 처마를 잇대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도성의 융성함을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중국의 오문구조, 우리 자금성 가시 가지고 문 이름은 지금은 문 이름이 다릅니다. 자금성에 천안문 있잖아요. 천안문도 요 지금 문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문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그 5개를 쭉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쭉 사진을 찍어 오시든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경복궁 가면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라 장상할 때 부자는 좀 전에 우리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죠. 저 부자는 관청 부자도 되고 또 이 문서를 보관하는 곳집 부자도 되고. 자, 라자 재밌는 글자예요. 벌릴 라자 보십시오. 자, 우리 이렇게 되면요, 위에 있는 요 글자, 우리 거물망자에 보시면은 거물망자에 요런 거물망자도 있고 또 요런 거물망자도 있고 또 이런 거물망자도 있습니다. 다 거물망자의 부수예요. 자, 그래서 요런 글자가 나오면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째는 거물, 두 번째는 눈. 우리 지금 눈목자를 지금은 세워서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눕혀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요렇게 하면은 눈목자 되고 거물 눈이 되죠. 우리 이거를 거물 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옆으로 펼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글자가 나오면은, 글자석에 요 글자 나오면은 거물 아니면은 사람 눈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지금 요 글자에서는 거물의 뜻이에요. 거물. 자, 위에는 거물이고요. 거물. 그러니까 거물은 거물인데 뭐를 잡는 거물인가 하면은 새를 잡는 거물이에요. 새 추자. 앞에 이거는 이제 거물의 재질이 실로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새를 잡기 위해서 실로 만든 거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물라자예요. 거물라. 거물은 거물인데 날짐승, 즉 새를 잡는 거물. 자, 그러면은 들짐승 잡는 거물도 있죠. 들짐승 잡는 거물은 역시 실사자에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쓰죠. 자, 실로 만드는 거물이니까 당연히 실이 들어갈 거고, 자, 오른쪽 이거 보십시오. 오른쪽 이것도 거물입니다. 요것도 아까 거물망이라 그랬죠. 요런 거물에서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발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위에서 덮어서 잡는 거물이면. 여기 이제 밑에 망자가 들어갔잖아요. 이때는 도망간다 할 때의 망자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위에서 거물을 이렇게 다리발을 세워서 위에서 덮어서 잡는 거물. 그래서 지금 요까지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없을망이라 그러죠. 없을망. 요즘은 없을망으로 많이 씁니다. 또 거물망자 되고요. 근데 거물망은 앞에다가 실사를 붙이고 단독으로 이렇게 쓰면은 지금은 없을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요 거물은 들짐승자 위에서 덮어서 잡는 들짐승 잡는 거물이 되고요. 자, 그럼 요 거물은 새추자가 있으니까 요거는 날짐승, 즉 새를 잡는 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다 잡고 날짐승 다 잡으면은 우리는 단어로 망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총망라해서, 이 말은 들짐승, 날짐승 모두 다 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참고로 물속에 있는 거물, 물고기 잡는 거물도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물은 역시 거물망자에 밑에 오래를 고자를 씁니다. 물고기 잡는 거물은 고라 그래요. 물고기 거물 고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오래를 고자가 있잖아요. 물속에 거물을 오랫도록 담궈둔다 이 말이거든요. 물고기 잡는 거물은 좀 거물이 촘촘해야 고기가 잘 잡히니까 우리 이런 글자도 알아두세요. 이게 지금 세만다 할 때는 세말 숫자잖아요. 밑에 보입니까? 세말수, 산수 할 때 세말 숫자 되고, 또 거물 할 때는 거물이 촘촘하다 할 때는 촉으로 읽습니다. 촉. 그래서 촘촘한 거물로는 촉고라 그래요. 물고기 잡는 촘촘한 거물을 촉고, 세말 숫자가
그물 이야기할 때는 촘촘할 촉자도 된다. 요렇게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종합하면은, 자, 들짐승 잡는 그물망, 새나 날짐승 잡는 그물라, 그 다음 물고기 잡는 그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라자는 새 잡는 그물 라자인데, 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펼쳐놔야 되니까는 펼칠 라자가 되는 거예요. 펼칠 라자는 우리 나열한다 할 적에, 뭐를 쭉 나열한다 할 적에 이렇게 쓰죠. 나열, 펼칠라. 그 다음에 벌려놓는다, 벌릴 라자도 되겠죠. 그죠? 벌릴라, 펼칠라, 그물라, 그 다음에 비단라. 우리 성시에 보통 나주 나시 할 때 이게 비단라라 그러죠. 비단라. 우리 기라성 같다 할 적에 라자, 그때는 비단라자가 되겠습니다. 자, 라자는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수장자 한번 보십시오. 장수장자 왼쪽에는 요거는 튼튼할 장, 나무 조각장 그래요. 나무가 요렇게 있으면은 나무를 반으로 착 쪼개서 적에 왼쪽 부분은 나무 조각 편자입니다. 나무 조각 장자입니다.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은 나무 조각 편자예요. 나무 조각장, 나무 조각 편. 왼쪽 부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튼튼할 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튼튼할 장자 우리 보면은 장수할 때도 이렇게 쓰죠. 그죠? 그때 튼튼하다는 뜻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나무 조각 편자는 부드럽기 때문에 주로 조각하거나 또는 이 판자, 많은 편지거리나 목간, 죽간도 있지만 목간도 있습니다. 그런 목간에 이런 글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은 편지첩자가 되잖아요. 그죠? 편지첩. 우리 편지를 간독이라고 그러죠. 간독. 죽간에 선 편지, 목간에 선 편지 이 말이거든요. 간첩 또는 간독. 독자도 보이시죠? 편지 독자거든요. 편지를 이렇게 간독이라고 그런다고요. 편지걸. 자, 이렇게 편지걸 글자를 쓰든지 새기든지 부드러운 나무에 적어야 되니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첩할 때도 이거 쓰죠. 보시죠. 청할 청자에 첩. 이렇게 쓴다고요. 청첩. 우리 결혼식 할 적에 우리 뭐 옛날에 청첩장 그랬잖아요. 청첩장. 요거는 모양 할 때는 모양상. 그 다음 문서 할 때는 문서장.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청첩장 할 때는 문서상장 할 때는 문서장이었거든요. 근데 편지, 문서 이렇게 첩어가 되니까 이거는 장자는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청첩까지만 하면 돼요. 청하는 편지걸 이 말이거든요. 청하는 편지. 이게 청첩. 청첩 주세요. 이렇게 하지. 청첩장 주세요 하면은 여기에 첩하고 장이 두 개가 첩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역 앞에 간다. 부산역 앞에 간다. 이렇게 해야지. 부산역전 앞에 간다. 이런 말하고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자 앞에 거, 요거는 튼튼할 장.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는 요거는 달월자입니다. 달월. 밑에는 요거는 마디촌, 손 모양이에요. 마디촌자 넣으면은 손 모양. 자, 손이 나오면은요, 마디촌자가 나오면은 글자 속에서 약 3가지 정도가 쓰입니다. 마디촌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마디촌. 첫 번째로 손마디, 즉, 손목에서 우리가 1촌 정도 떨어진 거리에 맥박 뛰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촌 떨어져 있다가지고 짧을 촌, 1촌 가음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촌 또는 짧을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은 손모양입니다. 모양이 손모양이라는 이야기는 손으로 어떤 일을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절사자에 보이죠. 절사자에 밑에 여기 나오잖아요. 절사자 위에 있는 이 흑토는 발입니다. 흙이 아닙니다. 발 모양. 그 밑에 있는 마디초는 손 모양. 그래서 손과 발을 다해서, 발과 손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관청. 이 사자는 원래가 관청시자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관청 이름이 시자 들어가는 관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상시, 사복시, 사슴시 하는 원래는 관청시자였거든요. 이게 이제 후한 초기에 AD 한 67년경에 중국에 처음으로 인도에서 성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백마사라는 절을 지음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관청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시자, 관청에 있는 사람을 잘 모셔야 된다, 모실 시. 또 관청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 믿을 시. 요런 세 가지 뜻을 마디촌자가 나오면은, 절사자가 나오면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디촌자가 나오면은 모양은 손 모양이니까는 일을 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잘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헤아릴촌. 우리 헤아린다는 뜻에는 우리 촌지라는 단어가 있죠. 촌지. 내 뜻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왜 촌지입니다. 헤아릴촌. 그 다음에 법도라는 뜻이 있어요. 법도촌. 법도촌. 그럼 네 번째로 우리 짧은 시간. 자, 마디촌자가 나오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수할 때 장자 보이시죠? 손에, 그죠? 달밤에도 손에 튼튼한 무기를 들고 지키는 장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장수라 그러고, 이 장자에도 뜻이 또 여러 가지예요. 자, 좀 전에 고래 설명하면 장수가 되고, 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망을 본다든지 무기를 들고 지킨다, 그죠? 그래서 무기를 든다 하면 이거는 밭들장이라 그러고요. 또 우리 한문 문장에서는 장차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장차장이 되는 거예요. 장차장.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장수, 장차 이런 뜻이 많이 쓰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이 동사로는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작은 김새를 이제 지키다가 김새를 채고 무엇인가 가서 확인하러 가는, 그래서 나아간다, 나아갈 장. 이렇게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장수장자하고 지금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설명들. 절사자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왜 절사가 됐는지, 중국 최초의 절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 메시지 창에 올려주세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 볼까요? 지금 우리 대표 훈음으로 지금은 이거를 서로상이라 그러잖아요. 서로상 그런데, 자, 이거는 부수가, 문목자가 부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볼상자입니다. 본다는 뜻이에요. 뭐를? 심어놓은 나무를 눈으로 잘 살펴본다. 그래서 볼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굴 관상 본다, 수상 본다, 족상 본다 할 적에 요 상자를 씁니다. 관상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요런 관상도 있고, 요거는 사람 얼굴 관상 보는 거고, 또 이 관자에, 볼관자에 또 모양상자, 코끼리상, 모양상자 이렇게 쓰면요, 이 상자는 원래는 천문을 관찰하는 것을 천문, 하늘의 무늬, 즉 1월 성신을 관찰할 때는
관상을 이걸 씁니다. 지금 우리가 기상청이지만은 예전에는 관상대라 그랬거든요. 관상대 할 때는 하늘의 천문 일월성신 관찰하는 거는 요 관상을 이렇게 쓰고, 사람의 관상을 본다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볼관에 볼상자를 쓰는 거예요.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금 보는 수상, 발 보는 족상, 다 요 볼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어에 보면은 상사병이라고 있죠. 상사병. 자, 자주 봐야 되는데, 자주 못 봐가지고 생각나서 생기는 병. 그게 상사병이거든요. 또, 그 중에 또 상사화가 있죠. 상사화. 그죠? 꽃무릇하고는 좀 다른데, 이 상사화가 있습니다. 즉, 꽃은 잎을 못 보고, 잎은 꽃을 못 보는, 서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꽃을 우는 상사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어놓은 나무를 눈으로 자주 본다, 볼상인데, 요 나무는 주로 또 백성하고 또 연관을 많이 시켜요. 백성들을 자주 돌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생해서, 원래 볼상에서 재상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장상 하면은 장수와 재상, 무신과 문관, 이런 뜻이죠. 자, 관상 두 가지 알아두시고, 또 상사병, 상사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길로자 한번 볼까요? 길로. 요거는 발족자잖아요. 발족자가 붓으로 갈 때는 이렇게 씁니다. 발족. 그럼 오른쪽은 각 할 때 각자입니다. 발이 나오면 전부 간다는 뜻이에요. 발로 걸어간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이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이 각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이 말이거든요. 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길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지름길, 제일 좁은 길, 제일 빠른 길, 그걸 우는 길경이라고 그러죠. 첩경이다 할 때 직경, 반경 할 때 이게 경자잖아요. 길경. 직선으로 바로 제일 빠른 길, 제일 좁은 길, 좁고 빠른 길, 그 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왼쪽에 있는 요거는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을 척.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무슨 글자인가 하면은 요거는 물줄기 경자입니다. 자, 이 모양은 배틀에 요런 배틀이 있으면은 세로줄을 이렇게 쫙 걸어 놓은 거예요. 세로줄. 그 세로줄로는 날줄이란다, 그죠? 날줄경이라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모양이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모양이 돼가지고 물줄기경이라 그런다고요. 세로줄. 그래서 여기 실사로 적으면은 이게 날줄경이 되잖아요. 그게 경서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서는 성인이 지은 거를 경서라고 그래요. 성인이 지은 거. 그래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 기독교에도 성경이 있죠. 예수의 성인이 지은 글, 이 말입니다. 성경. 이런 날줄은, 배를 짤 적에 날줄은 요 가로폭이 변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놨습니다. 자, 이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길이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요 실을 시줄이라고 그러죠. 실을 뿌리듯이 가로, 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시줄을 우는 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경하고 위 합이는 경위가 되잖아요. 우리 경찰서 같은 데서 우리 경위조사서 이런 말도 하고, 또 우리 경도와 위도, 경도는 세로, 위도는 가로. 그래서 경도, 위도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길은 길인데 물줄기처럼 세로는 제일 빨리 가는 길. 그래서 길경자,
직경, 반경, 접경 할 때 길경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길이 길도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사변이라는 이 글자 풀이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고사변의 책에는 이 길도자는 수레가 한 장, 즉 수레 한 대 정도 지날 수 있는 길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레 1량 그러면 길도자, 이 길도자도 있죠? 요거는 수레 2량 네 번째로 길로자, 이 길로자는 수레 3량 이상 뭐 이렇게 고사변이라는 책에 이렇게 풀을 해놨는데 그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옛날 학자들이 만드는 지은 책이니까는 요렇게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요 길도자는 안에 있는 게 나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요 길도자는 주로 우리 추상적인 길, 눈에 보이지 않는 길 그렇게 추상적인 길 때는 요 도자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올림픽 선수단 장도의 길에 들었다. 장도에 들었다 이런 말 들었죠.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쪽에 많이 쓰이고 또 날은 저문데 갈 길은 멀다. 일모도원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쪽에도 요 도자를 씁니다. 그럼 요 도자는 보십시오. 안에 있는 거는 머리 숫자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가 가는 길, 내 머리가 가야 될 바른 길, 그래서 또 한번 바른 길, 그 다음에 내가 지켜야 할 도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자도. 그래서 도리도 길도 요부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도 됩니다. 그래서 요 도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길인가는 그래 넓지 않은 길. 그럼 요 로자가 이제 제일 넓은 길이에요. 요 로자는 우리 신작로 할 적의 로자입니다. 신작로, 새로 만드는 길.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좀 더 많은 사람, 많은 수레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넓게 만드는 길은 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 할 적에 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길에 대해서 오늘 정리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길로자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45분이거든요. 2시 45분. 2시 5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예, 끄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셨다가 2시 5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점시간에 우리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보시면은 협자잖아요. 길 협자. 손으로 긴대가지고 손수가 들어가고, 안에 요거는 이거 있잖아요. 큰 대자는 사람의 앞모습이에요.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즉, 사람 양쪽 겨드랑이에 또 사람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만 해도 이게 길협자입니다. 큰 사람 사이에 작은 사람이 양쪽으로 끼고 있다. 그래서 길협자예요. 요거만 해도 길협자인데 또 앞에 손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길협자가 되는 거예요. 협. 자, 괴자 한번 보실래요? 나무는 나무인데 오른쪽에 귀신 기자, 귀신나무라고도 하고 해화나무라고도 하고. 우리 부산에 괴정동 같이 괴자 이거 쓰거든요. 괴정이라는 정자, 해화나무가 큰 정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부산에 괴정에 가시면은 괴정. 또 괴자는 또 유명한 일화가 우리 괴안몽이라고 있죠. 괴안몽. 인생 일장 춘몽 같은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당나라 때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순우분.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무 덩굴 밑에, 즉, 남쪽으로 가지가 뻗은 그 나무 덩굴에서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그죠? 남과 일몽이라 그러죠? 그래서 남과 일몽. 자,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잠이 드는데 그 잠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괴안국이라는 나라, 그 괴안국에 남과 태수를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다스리다가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는 그런 군사들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가 나무 덩굴을 베고 누워서 잠자다가 꿈 해가지고 괴안몽이라고 그러고 또 그거를 남과 일몽이라고 할 적에 이때도 이 괴자가 이게 나오네요. 또 일설에 의하면은 이 해나무, 즉 향교나 서원 주변에 이 해나무를 많이 심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벌레들이 이 나무 밑에는 잡벌레가 안 붙는다네요.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회화나무. 그래서 각 공부하는 학당 옆에 회화나무를 많이 심었다 하는 유래가 되는 글자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경자 보십시오. 경자. 우리 대표 원음으로 벼슬경이라고 하죠. 자, 왼쪽에 있는 요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우리 병부절이라 그러고요. 그럼 요거는 병부주라 그럽니다. 요 거꾸로 된 모양, 병부주, 요거는 병부절. 즉, 한 사람은 사람이죠, 그리고 병분이가 그죠? 사람이고, 요것도 사람이고.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 요거는 바로 선 사람이니까 요거는 약간 높은 사람. 그래서 높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임금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무릎 꿇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신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운데 있는 요 글자요. 가운데 있는 요 글자는 바로 요겁니다. 밥상에 밥 뚜껑 벗겨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밥 뚜껑을 벗겨놓으면, 이렇게 밥 뚜껑을 둘러 씌우면 이게 먹을 식자가 되는 거예요. 먹을 식. 이렇게 밥 뚜껑을 싹 벗겨버리면 이게 고소한 향기가 난다. 고소한 급 또는 향기형 이렇게요. 즉 한마디로 밥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밥상을 가운데 놓고 왕과 신하가 서로 지금 식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하는 왕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정도 같으면 높은 벼슬 아치니까 이게 벼슬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에 경들은 들으시오 할 적에 경도 이 신하들을 높여서 경칭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벼슬경도 되지만은 또는 상대방을 높여서 경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듯이 주나라 때는 6경, 한나라 때는 9경 이런 공경대우들이 우리 6명 또는 9명 이렇게 한나라 때는 좀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벼슬경. 원래 모양은 왕과 신하가 식사하는 모양이고 또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부를 적에 높여서 경이라고 부른다. 로협 괴경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63장 보시면은 호봉, 발현, 가급, 천미라고 있는데, 자, 우리 책자 75페이지 보시면은 63장 한번 보실래요? 호봉, 발현, 자, 천자의 귀책이나 나라에 공로가 있는 신하들에게는 현의 민호를 주었고, 팔과 마다 전부 현호를 민호를 주었고, 그다음 가급 천병이라 말은 가에는 공주이나 덕망이 있는 공신에게는 천병 많은 병사들을 급 지급했다 이런 뜻인데, 밑에 주에 보시면은 호하고 집 호자하고 문자 나중에 글자 풀이할 적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이 사전상으로는 실지 구할호라고 한다. 실지 집 실자는 방 실자가 됩니다. 우리 입실한다 할 때는 방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실지구, 방의 문, 방의 입구 말이네. 방의 입구를 호라 그러고 당지왈 문, 땅에 들어가는 입구를 문이라고 한다. 땅은 집 땅자잖아요. 그래서 큰 집에 들어가는 거는 문, 방에 들어가는 거는 호. 대문, 방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왈호, 안에 있는 문을 호, 외왈문, 바깥에 있는 문을 문. 그 다음에